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이번 한 주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3가지 오늘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작전 매형 시크릿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한 요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주세요 코너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투바로우 스타워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송가람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그리고 지난주에 편입한 종목은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함께 가시죠. 네, 작전 매형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해드리죠. 송가람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시장이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 모처럼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하면서 2,500선을 상회하며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2,517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2%가량 올라갔습니다. 17포인트를 올려서 83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은요. 542개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1,072개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6,600원 넘게 매도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외국인 2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일단 코스닥 외국인은 1,896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도 2천억 넘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3천억 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 보이는 하루였네요.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많은 양을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도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고 사실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힘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시장 마감하고 방송하고도 오늘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에 반등을 하고 다음 주 좀 기분 좋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많이 있고 그 외에도 해외 매크로 이슈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FOMC도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 날에는 바로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요일 장에서 우리가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마감시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을 보시고 난다면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뒤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이슈 그리고 크게 움직였던 섹터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개별 이슈 움직일 수 있는 sek터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어느새 또 830까지 올라왔는데 네. 성우 앵커 기억하시죠? 제가 850되면 치킨 쏘기로 했었잖아요. 와, 이거 아예 잊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포인트니까 850포인트. 그럼 송가람 매니저 오늘 나온 김에 네. 민소 아나운서의 치킨 이벤트. 민소 아나운서가 코스닥 850포인트 올라가면 치킨을 몇 마리 쏘기로 했었죠? 두 마리 쏘기로 했습니다. 2마리 준비를 했고 그때 매니저님들도 몇 분 계셔가지고 추가가 돼가지고 한 총 5마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 850포인트는 한 어느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보십니까? 850포인트까지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점, 이 점에서는 다음 주에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주도적이죠. 이런 저평가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집중해 봐야 될 점은 저평가 구간에서도 주도 섹터가 나오느냐 여부가 관건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도 섹터 비슷한 섹터가 분명히 나왔다라고 그래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아. 이 반도체 섹터가 시장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뭐 대형 반도체줄 그리고 여기 관련된 소부장제주까지 꾸준히 함께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섹터 전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함께 집중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코스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850포인트도 다음 주 그리고 내년 상반기 3월경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만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일단 해가 넘어가야 민수 아나운서가 치킨을 쓸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12월로 한정을 했었는데, 한정을 한 적이 있다고요? 네, 제가 댓글창에서 12월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갖고 오세요. 근데 지금. 제가 1월 둘째 주까지로 한번 늘려볼게요. 기왕 하는 거 그냥 850이 되면은 쏘는 걸로 해요.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언젠간 쏴야죠. 그때는 당연히. 또 다른 이슈가 있겠죠. 그때는 또 다른 이슈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놔야 빨리 시청자분들이 가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네. 그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해서 민수 아나운서한테 피드백을 좀 드리는 걸로 네, 하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다음 주를 위한 작전 지금 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전입니다. 대주주 기준 상향 유력. 자, 바로 이 소식에 오늘 우리 증시가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 이슈 하나로 그래도 대형주라든지 패시브 자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에 지수가 하락하는 걸 좀 전반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송관 매니저님, 오늘 이슈 한번 이거 정리해 볼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하는 정부 시행령을 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 이슈가 확실히 지금 당면한 이슈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수급적으로 안 좋은 측면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슈가 발표가 되고 기사도 발표가 되면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부각이 됐죠. 그 이후에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면 이 이슈가 발표된 이후 오전장부터 우리가 시장이 눌렸지만 다시 회복이 되면서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 강세가 보였다는 점에서는 이 이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대주주 기준을 본다고 하신다면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좀 더 공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수급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수급 이야기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 공급 여기에 예수금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느냐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주도 섹터에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이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서는 예수금이 늘어나고 자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공매도 이슈가 있었죠. 이 공매도 이슈 외에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기준은 대주주 기준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더 큰 보유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양도한다 할 때도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줄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게 돼 있죠.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 이슈는 좀 더 이 큰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와닿을 수 있고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30억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서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고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양도세 회피 물량 하면은 지금 시즌 혹은 내년을 봤을 때도 올해는 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상당히 빨리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양도세 회피 물량 한 11월 정도 됐었을 때 이런 물량들이 현재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기억하고 10월 중순부터 네. 되게 좀 빨리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일단 내년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연말에 항상 걱정을 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 물량이 늘어난 비율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적당한 기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기준 자체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은 10억에서 소폭만 상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지만 지금은 30억 이상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호하는 뭐 매물이 나왔다고는 해도 또 장 끝나고 뉴스를 확인해 보면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기재부 담당도 이전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또 한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니다. 또 검토 중이기도 하다. 이런 기사가 혼조세를 치열합니다. 보이더라고요. 치열해요. 그럼 월요일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이게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제 기대감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에 확정되지 않은 이상 추가 기대감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우리 시장이 금요일 시장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이 양쪽에서 모두 개인 물량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연속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보시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되는 수급에 있어서는 추가로 좋은 이슈가 다시 나와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러면 이거 이슈 하나로 아무래도 오늘 이 이슈로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네. 이게 다시 불발이 되면은 시장이 또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FOMC 있죠.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에도 옵션 만기 있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까지는 조금 많은 혼조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정이 많네요. 네, 일단. 근데 이런 일정까지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투자하기도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네. 참 자금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이 이슈를 통해서 오늘 시장 보면은 그래도 전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종목에도 많이 있거든요. 무거운 종목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형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제도로 인해서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땐 우리나라 대형주라든지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네. 있겠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슈 외에도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대형주들 좋은 흐름을 보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은 오늘 언급이 많이 됐으니까 이 대형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분들도 함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AI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에서 반도체주들이 좋은 움직임이 이미 나왔을 때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종목을 더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 내에서 외에도 이런 로봇주들 아지넥스텍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 로봇주 중에서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시총이 큰 종목분들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이야기 들으면 반도체 그리고 로봇주 거기에 교집합 같은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그 종목이
아진엑스텍? 네, 아진엑스텍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도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AI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나왔는데요. 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AI입니다. AI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AI가 발달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데이터량의 증가가 되게 된다면 네. 여기에 필요한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 로봇 산업, 그리고 최근 굉장히 이슈가 강했던 전장 산업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사용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그리고 소부장제주들까지 오늘 굉장히 강했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순환매적인 측면을 이 단순히 반도체 섹터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AI, 로봇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바닥권에 있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올라가지 않는 섹터들까지도 우리가 수익권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반도체인데 지금 반도체주가 잘 올라갈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반도체라기보다는 여러 또 테마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로봇도 섞여 있고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좀 섞여 있는 것이 아진엑스텍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정리해 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작전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작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작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닌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베이비 몬스터 데뷔고 스포티파이가 1000만 스트리밍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베이비 몬스터 영상 보셨나요? 베이비 몬스터 영상 봤는데요. 봤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네. 그리고 그래요? 이 팀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큐피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빌보드 차트를 장악을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강했었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강한 팀이 나올까라는 점에서는 많은 뉴진스 있잖아요. 네, 뉴진스도 있고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 네. 또 이런 팀들이 나올까라는 측면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의 이런 1000만 뷰의 스트림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엔터주들의 기대감을 좀 더 늘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큐피트는 다른 가수 아닌가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 노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곡이 베이비 아닙니다, 몬스터의 아닙니다. 신곡도 또 그쪽 그룹과 같은 큐피드 네. 또 노래가 나온 줄 알고요. 베이비 몬스터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만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신 것 같아요. 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그래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뭐야?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사실 우리는 주가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네. 베이비몬스터가 물론 흥하고 또 이제 K-팝의 한 축이 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지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 JYP가 올라가는데 JYP가 아니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가는데 더 큰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이슈도 있었죠. 바로 가장 수입이 높았었던 이 블랙핑크 팀이 팀 계약을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상한가까지도 진입하는 흐름이 나온 이후에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 지금의 뮤지션들의 이런 좋은 호재, 흐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YG뿐만이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 첫 번째 데뷔곡이 스포티파이의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이 베러법 음원 공개 이후에 큰 기간이 아니었죠. 10일 만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이 피프티의 이런 큐피트 음원 차트 1위 굉장히 큰 성과였지만 네. 그때 이후에 또 바로 이렇게 큰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는 많은 예상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런 YG 엔터에서의 좋은 소식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이 엔터주들의 흐름
다음 주에도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앨범 성적 외에도 스타트 라인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엔터주들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에 추가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이 추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YG엔터가 블랙핑크가 이런 재계약 이슈가 나왔지만 팀 재계약 외에도 개인 재계약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개인별로 한 명의 재계약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재계약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멘텀과 함께 상승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재계약했는데 개인 재계약이 또 남아 있다라는 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개인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팀 전체의 앨범 수익 그리고 네. 음원 수익 예. 그 외에도 콘서트 수익 같은 다양한 수입원들이 있는데 그 수입원들을 이런 엔터사에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개인 활동들을 지금은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의류, 엠버서더 활동도 하고. 의류라든지 그 외에 개인 광고가 화장품 있죠. 그쪽에 엠베서더 활동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 그 수익까지 엔터사들이 매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매출에 있어서 더 큰 영향, 더 큰 매출 증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개인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거는 YG 엔터테인먼트만의 호재잖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엔터 시장에 훈기를 줄까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YG만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엔터주들이 바닥권에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스트리밍 시장이라든지 O2O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의 스트리밍 음원 지금 현재 과거 기존에 있었던 엔터주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콘서트 같은 수입원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의 음원 수입 이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섹터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YG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SM이나 하이브 같은 대형주들도 함께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기대감으로 인해서 함께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슈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현재 엔터주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엔터주들 보면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내려와 있는 건 맞긴 한데 주가 위치가 다 좀 제각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밑에 있는 종목이라고 다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종목이 가장 괜찮을까요? 지금 바로 보신다라고 매수를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YG 엔터가 지금 지지되는 구간에서 매수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대형주들, SM이나 이런 하이브 같은 대형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같이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먼저 흐름이 나올 종목을 체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YG 엔터 그리고 그 외에 이 종목과 바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SM과 하이브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네. 바닥권에 있는 엔터주들이 추가로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도 이 대형주들의 상승 이후에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주 안에 순환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순서가 일단 YG 엔터 그 이후에 SM과 하이브를 통해서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오르는 K웹툰 일본을 제쳤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전 세계 만화 앱 수익에서 1위에서 4위를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이쪽에서 웹툰을 워낙 잘한다 이야기는 많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잡아봐서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냥 마냥 웹툰주를 봐야 되나 아니면 최근에 네이버가 좋은 호재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게 한 번에 이어져서 팍 터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이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앞으로 호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네카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칭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 외에도 이런 이 대형 회사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본의 웹툰 시장, 일본의 망가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의 대형사들의 해외 진출이 작년부터 시도가 됐고 본격적으로 올해 시도가 많이 됐는데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웹 마켓 시장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우리가 싹쓸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괄목할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조적인 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웹툰 시장이 굉장히 건전하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컨텐츠 자체가 좋다라는 점, 이 점을 첫 번째로 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웹툰을 좋아하고 웹툰 작가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 일본은 만화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고 우리 시장은 일반 만화 시장은 굉장히 어느 정도 약세다라고 보여지는데 웹툰 시장은 굉장히 강세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웹툰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의 차별점 본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대형사들이 주도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점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의 투자가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에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웹툰 시장에서 웹툰 작가들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웹툰 작가들의 수익 쉐어 모델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해외 기타 나라들의 수익 분배보다 굉장히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웹툰 시장에 있어서 웹툰 작가들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 면, 그리고 앞으로의 좋은 작품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추가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웹툰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세계 만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출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흐름보다 이 온라인에서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온라인 시장의 O2O 마켓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웹툰, 앱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여기에서 카카오 자회사 피코마의 전 세계 만화 앱 순위 1위 측면, 그리고 라인 망가까지 2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웹툰 시장의 성장과 국내 시장의 약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은 정말 계속해서 좋아지고 저도 그렇고 민수 아나운서도 그렇고 우리 드라마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요새 웹툰을 다시 드라마화해서 만든 작품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가 대박이 났을 때 주로 거의 제작사들이 주가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차라리 그런 거 볼 때 웹툰 회사들을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좀 길게 가져간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말 인사이트를 잘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좋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시장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네. 주가가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죠. 물론 조금 특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뭐 에코프로머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강했지만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대형주부터 꾸준히 올라가게 되지만 이 대형주의 흐름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게 되고 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섹터 내 순환매 이후에는 기타 자회사나 이 회사와 관련해 있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그 외에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웹툰 관련해서 제작사들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제작사 외에도 이 IP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이 IP, 좋은 IP가 하나가 나오게 된다면 네. 이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원소스 멀티 유즈로 인해서 캐릭터 산업, 게임 산업, 뭐 이런 웹툰 산업, 그 외에도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산업 전반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또 이 K-팝 아이돌들에 이어서 웹툰의 MD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더현대에서 팝업도 했었거든요. 거기 사람들 줄 서서 막 사진 찍고 뭐 사진첩, 뭐 다이어리 이런 거 다 사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MD 상품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종목은 미스터 블루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만화 그리고 웹툰 이런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다수의 유명 작가들의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송권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자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그 외 다른 플랫폼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매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들의 약진 나올 것이지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급사들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관련된 종목 미스터 블루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작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주머니 매니저가 세세한 요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주세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는 MBN 주머니 매니저와 한 주간의 경제 일정을 세세하게 이 요일별로 알아보고 시장의 흐름과 변동에 대응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가람 매니저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나요?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방문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방문이 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슈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해외 순방, 해외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주들이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흐름, 추가 흐름 그리고 교육주들의 추가 흐름까지 지켜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월요일 일정을 통해서는 교육주와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 준비된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적 공모 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사교육 관련 종목들이 그럼 오른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교육주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는데요. 네. 사교육 관련주들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인터넷 교육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에 개별주들 중에서도 교육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교육주들 중에서도 인터넷 교육주들이 강세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 강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지지 흐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주들 추가 흐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신선합니다. 네. 교육주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우리 관심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만 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한번 또 금요일에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화요일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이 화요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이 있느냐? 뭐 교육주 일정에 대해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주가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화요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네. 단기에 올라온다면 차익 실현 물량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좋아요. 네.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아요.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들은 이 신규 상장주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들의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LS 머터리얼스가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LS 그룹의 중대형 울트라 캐퍼시티 생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관련 테마는 ESS입니다. ESS는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전력 저장 장치 ESS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뭐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그 외에도 리튬 값이 많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ESS가 부각을 받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주들이 이번 주에 강했지만 2차 전지주들도 개별주들이 조금은 움직였던 흐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시고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ESS 이런 전력 저장 장치의 흐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국외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11월 소비자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 이후에 큰 영향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전체적인 시장 호황도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호황이 돼야 이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도 견인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측면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환율 부분까지 함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국가적인 이런 내한이나 국가 해외 순방 이런 일정 같은 경우에 뭐 윤 대통령 네덜란드 일정 같은 경우에 이날도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후에 실망감이 있어서 크게 하락하는 흔들림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미국 시장과 반도체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영향도는 없겠지만 이에 관련해서 해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반도체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반도체와 해외 수출 기업들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 그리고 CPI 발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수요일은 해외 일정,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나와 있죠.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FOMC는 정말 가장 크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각 13일 오후 2시에 한국 시간 14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느냐 여기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 75bp에서 55bp 정도로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 컨센서스가 나올지 여부를 보시면서 여기에 따른 시장의 충격 흐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국내에 또 신규 상장주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블루엠텍입니다.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유통 판매 업체인데 최근 뭐 중국의 폐렴 이슈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크게 움직였던 흐름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의약품 유통 판매 업체 전문 의약품들까지 좋은 흐름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날은 국내 시장에서 의약품들 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요일 일정 살펴봤습니다. FOMC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무래도 이 FOMC는 그 전날 있는 CPI 결과치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고 덜 우호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확실히 다음 주 화요일 준비되어 있는 CPI 결과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 기조는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물가가 얼마나 잡혔는지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12월 14일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 글로벌 회의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쵸.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간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글로벌 전략회의 일정 살펴보게 되면 14일은 전시와 모바일 경험, 그리고 15일에는 영상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에서 추가적인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시장이 등락폭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융투자 마감 동시효과 포션이 크게 움직이고 또 시장 변동성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에 접근하실 때 조심하시는 측면을 강조해 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네. 변동성에 관련해서도 주의를 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금요일은 어떤 일정 있을까요? 네, 금요일 일정도 함께 살펴보는데요.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의 이런 KRX 정기 변경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고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 나오는 종목들도 모두 지정이 되고 발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주가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군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슈를 통해서 신규 편입 혹은 빠졌을 때 충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양하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나오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편입이 되거나 나왔을 경우에는 시가에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제 이슈를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 이 동시효과 체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승,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군들이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요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정기 변경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시장도 꼭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세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제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하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지난주에 동화기업을 얘기해 줬는데 동화기업이 롤러코스터를 한 3일 동안 탔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요. 그것도. 저는 최근 가격보다가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더군요. 네.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주들 중에서 굉장히 큰 대형주의 흐름이지만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롤러코스터 흐름도 나왔는데요. 이 전고체주들 전반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금 아쉽게 갭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는 터치를 했지만 큰 수익권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고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들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전고체들 흐름 지지 나오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근방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시 재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주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개별 이슈가 있었고 상승 나왔던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전고체 종목분들은 다음 주
지금 위치에서 다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현재가 76,000원은 이 송가람 매니저가 제시한 목표가 76,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비업은 이 송가람 매니저의 목표가를 터치한 이후로 지금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요. 네. 현재가는 66,600원까지 내려온 상태라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게 목표가를 내놓은 목표가를 바로 터치했고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올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에 이제 가지고 오는 종목이 월요일에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별 수 모르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교육주입니다. 음. 교육주들 중에서도 이 YBM넷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그 월요일 그 일정 때문에 네, 월요일 와, 일정을 예. 봤을 때 교육주들이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주들을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갭상승하면서 추가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지되는 흐름을 체크하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시장 그리고 저번 주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개별 섹터들 중에서 아직 이슈가 남아있고 다시 한번 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회사들 중에서 YBM넷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지금 이 YBM넷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현재 기존의 과거에 구글이 투자했던 교육 플랫폼 에스프레소가 부각이 됐었고 그 외에 구글의 AI 언어 모델인 이 제미나이와 시너지 기대감이 나왔었죠. 이 이슈 외에도 이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한 번 크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강세의 이슈, 수능 이슈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수능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발표 이후에 수능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컸다라는 측면이 발표가 된다라고 네. 한다면 교육주가 추가로 1월, 2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인터넷 교육주들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종목의 선정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것이 재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닥권에서 큰 거래 대금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은 다음 주에 충분히 매수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가격 전략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종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가는 4,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5,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4,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BM넷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3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YBM넷 같은 신선한 종목이고 다음 주 아무래도 월요일, 화요일 안에 어떤 그 결정을 낼 수 있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월요일에 싶은데. 결정이 나겠죠. 맞습니다. 이와 함께 궁금하신 것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이 네이버 밴드 송가람 매니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밴드에 오시게 되면 다음 주의 섹터에서 흔들릴 수 있는 점, 그리고 개별주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송가람 매니저 네이버 밴드에 검색하면은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가셔서 주말간에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송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